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시사저널 TV의 시사 끝장 이슈를 쉽고 간명하게 해설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의 지금 현직 정책위 의장입니다. 예, 전에 국회의원도 지냈었죠. 박 의원님 오랜만에 또 같이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좀 가끔 나와주셔야 되는데 좀 됐어요? 그게요. 근데 뭐 제가 화요일은 시간이 안 되는데 꼭 화요일 날 이게 잡혀가지고 저는 박원석 의원님 요즘 일주일에 한 2번씩 보는 것 같은데 그러게 두 분 뭐 워낙 호흡이 또 세 번 보면 거의 이거는 뭐 당을 같이 해야 되는 수준이다. 들어오세요. 당 하나 만드세요. 신당에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저 이준석 최고위원이 정의당 입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유 환영하죠. 저희 신당에 모시겠습니다. 꼭. 신당에 적극 한번. 기호 5번보다는 4번이 낫지 않아요? 우리가 5번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5번보다 4번이 아니, 낫지 우리가 4번일 것 같은데. 이 전국이 뭐 어수선합니다. 지금 이른바 울산시장 사건 또 유재수 사건 거기에다가 지금 패스트트랙 예산안 문제까지 얽히고 설켜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풀려갈지 정말 난마처럼 얽혔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히 국회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과연 이 국회의 존재에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좀 심각한 정치불신 현상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현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입니다. 관련된 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박 의원님 먼저 지금 뭐 이른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뭐 별동대를 운영했다. 뭐 울산시장 선거에 뭐 개입한 의혹이 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게요.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여당 입장도 그렇고 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상황이 굉장히 좀 곤란하게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일단 민정비서관실에 특별감찰반이 있었던 건 맞고요. 그건 이제 청와대 비서실의 직제령에 따라서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들을 담당하는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2명, 그 특수관계인 담당 2명 중에 한 분이 이제 고인이 되신 그 검찰 수사관 아니겠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울산에 그 특감반원 2명이 갔었는데 그게 사실상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무관치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 수사 그 결과 발표에 따르면 어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받았다는 첩보를 경찰에 전달을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사실은 뭐 첩보를 받은 게 아니고 사실상 생산한 거 아니냐. 뭐 여기서 출발한 의혹인 것 같아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생산한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검찰과 청와대가 뭐 정면으로 그 충돌하고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혹은 그동안의 흐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요는 일단 사건 수사가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돼봐야 그 실체가 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검찰이 매우 신속하게 그 숨진 특감 반원의 휴대전화를 경찰서에 있는 걸 압수수색을 해서 이게 이제 압수수색해서 수사 중인 걸 다시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그래서 포렌식에 들어갔는데 경찰에서는 거기에 약간 이제 뭐 의혹을 제기를 하고 경찰도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또 검찰이 수용을 했어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전화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 저게 강압에 의한 그런 어떤 비극적인 선택이었냐 아니면은 이게 뭐 청와대 쪽의 압력에 의해서 심리적 부담을 느껴서 저런 비극적인 선택을 한 거냐 이게 판가름이 날 텐데 핵심은 저는 그 백원우 비서관이 전달했다고 하는 그 첩보가 과연 제보에 의한 건지 아니면 수집하고 생산한 건지 그 첩보의 성격이 이 사건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말하는데 지금 뭐 그 실체가 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뭐 근거가 어느 쪽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박형철 비서관은 물론 검찰에 들어가서 백원우 비서관이 특별하게
그 첩보에 대해서 전달을 해달라고 했고 또 첩보 전달의 경로를 보면 이게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가요. 그 첩보가 일선 서류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울산경찰청으로 이첩이 돼서 조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현직 광역단체장에 관한 첩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으나 다소는 좀 이례적이고 근데 또 이례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검찰이 경찰의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서를 99쪽짜리를 써냅니다. 근데 보통 검찰이 어떤 그 인척받은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많이 써도 서너 쪽짜리 간단한 불기소 의견을 내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검찰도 그 사건을 다루는 게. 거기다 뭐 고래고기 사건까지 여기에 그 겹쳐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뭐 물음표가 군데군데 찍혀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박원석 의원은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최고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요즘 정의당이 모호해요. 정의당이 뭐예요? 네. 이 정도면 클리어하지. 박원석 의원 아주 모호함을 선명하게 정책위 드러낸 의장 거죠. 의견입니다. 너 정의당 자기 편안들 모아야 돼. 제가 박원석 의원님과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대충 익혔어요. 말하기 곤란하시구나.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박원석 의원님한테 이명박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아주 선명하게 답해 주실걸요? 이미 그 사람은 잊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제 감찰반 운영이라는 게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해명이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때 준비된 답변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고래고기 보러 보냈다 이랬거든요. 근데 뭐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건 이제 아무리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가지고 뭐 들여다볼 만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걸 이제 민정비서관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내에서 민정비서관실이 가가지고 살펴볼 사안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럼 거기 갔다 온 게 만약 진짜 공무상의 적출장이었으면은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건 또 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 청와대에서 만약에 고래고기 해명을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면은 그때 가서 고래고기 관련해서 뭘 했는지 적어도 공무상 출장 갔다 왔으면은 보고서라도, 그러니까 그 갔다 온 가치를 입증할 정도의 보고서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언론에 공개하면 돼요. 근데 뭐 있긴 있겠죠. 보고서, 뭐 출장 보고서 같은 게. 근데 그게 과연 민정비서관실에서 2명을 파견해가지고 알아보고 올 정도의 일이었는지, 아니면은 가서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보고서 올리쇼 이럴 텐데 직접 가서 볼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지, 아니면은 유선상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 통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가가지고 친전했어야 되는 내용인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간 것인지는 뭐 저는 이미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이 끝났지만 우리 조심스러우신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가능성은 아까 말했듯이 뭐 팩스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나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 어려운 어떤 형태의 의견 전달이나 아니면은 뭐 의견 청취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갈 일 없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뭐 당무를 처리한 데 있어가지고 경남도당에서 누가 싸운다고 하면 최고위원이 내려갔다 옵니까? 아니죠. 대충 뭐 어떤 상황이 적어서 보내세요 이러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지금 고래고기 해명 같은 경우에는 조소를 사는 해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러니까 이게 고래고기라는 게 약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뭔 소리 할 수 있는데, 이게 울산에서 일어났던 이제 검찰이 고래고기 관련된 업자들을 압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고래고기를 뭐 굉장히 많이 압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7톤 정도를 남겨놓고 다시 이제 업자들한테 돌려준 그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 황운하 울산 경찰서장이 뭔가 좀 의문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검사들을 상대로, 검찰을 상대로 이제 수사를 했던 뭐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검경의 충돌로 비화됐던 그런 사건인데, 박 의원님 뭔가 좀 이준석 최고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고래고기 사건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이 남는 사건이에요. 27톤을 압수를 했고 이제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경찰이 이제 그걸 압수해놓고 DNA 대조를 하는 사이에 검사가 지휘를 해가지고 21톤을 환불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시가로 그게 이제 30억 원이 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그 검사를 수사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그 검사가 유학을 가버립니다. 그냥. 그렇죠. 미국인가로 가죠.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검경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 사안으로 남아 있는 거고, 청와대 쪽의 해명은 이런 겁니다. 2018년 1월 달에 어쨌든 기관 간에 이렇게 좀 충돌이 있거나 기관 간에 대립이 있는 사안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감반원들이나 행정관들 30명이 전체적으로 움직였고 네. 그 중에 2명이 이 관련된 검경의 의견을 각각 청취하기 위해서 울산에 내려갔던 거고 이게 보고서로든지 뭘로든지 남아 있겠죠. 그거야 뭐 그 얘기 남아있지 아예 없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지금 검찰이 하는 의심은 단지 그 목적의 출장이었냐 아니면 목적은 그렇게 삼았으나 실제로는 가가지고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뭔가 김기현 시장을 선거 앞두고서 이 정치적으로 수사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내려간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 김기현 그 시장 뭐 특히 그 보좌관이죠. 네. 그 비서실. 예, 비서실 건설업자와의 유착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꽤 났던 사안이기도 하고 경찰이 실은 그 전부터 수사를 했었고 검찰에도 그 첩보가 가가지고 검찰이 그 받은 첩보를 경찰한테 그러니까 첩보를 받아 수사를 하려다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알고 경찰이 수사할 때까지 기다렸던 사안이고 네. 이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이 사건의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대목이 선거 전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거거든요. 아, 참, 네. 이례적이긴 했죠. 근데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 검찰이 청구하는 거고 경찰이 몇 차례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그걸 수용하지 않다가 수용을 해서 공교롭게도 선거 전날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지방선거 상황으로 봤을 때 뭐 굳이 이런 개입이 필요했을까라는 판단이 들 만큼 지지율이나 이런 데 차이가 상당히 드러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아직은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이나 황운하 청장이 반발하고 있듯이 이 검찰이 이 시나리오를 꿰어 맞추는 거다라는 게 맞는 얘기인지 네. 아니면 뭐 실제로 그 민정수석실이 중심이 돼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던 건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보니까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조사 소집 요구서를 냈더라고요. 필요하다면은 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야 될 사안이라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봤을 때 결국에는 이게 저는 민정수석실에 보면은 이게 참 묘합니다. 유재수 건이랑 얽혀가지고 처음에 이제 박형철 비서관이 이제 사실 반부패 비서관인데 박형철 비서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지만은 셋이 모여가지고 유재수 건 논의했다. 근데 거기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조국 장관 측에서 먼저 한번 넘겼죠. 보면은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태원 살인 사건 같은 느낌이다.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런 느낌을 만들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회의를 했는데 내용이 이렇게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조국 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의 책임은 조국 수석이 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셋에게 떠넘기는 형태로 이제 갔어요. 셋으로 이제 나누는 형태로 가니까 박형철 비서관 입장에서는 최근에 나오는 증언들을 보면은 나만 죽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증언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뭐 고래고기 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계속 울산 건도 엮여가는 것이 사실 그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어떻게 이제 민정수석실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문건을 넘겼는지 또는 그 사람이 생산해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실 내에서의 특감반원 또는 아니면 비서관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지점이 처음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일관되게 내려오고 있어요. 보면은 떠넘기려다 되면 되책이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지점을 청와대가 굉장히 곤란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뭐 그 고래고기 보러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가지고 윤석열 총장한테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내 가족들은 잘 보살펴달라 그분들에게는 뭐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이거는 뭐 해석의 여지가 아주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 나왔던 그냥 문제없는 고래고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수사 아니 감찰 정도였다 그러면은 그대로 말하면 되지 왜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저는 그 안에서 청와대가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바와 실제 본인이 가서 검찰에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내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에 대한 그 이 추정도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하나는 그런 것에 의한 심리적 압박이었을 가능성과 또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지만 가족을 배려해달라라고 얘기한 거는 별건 수사로 압박을 했던 거 아니냐 사실상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가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뭐 그런 그 유언을 남겼던 거고 이분이 이제 동료 특감반원한테 했다는 그 증언에 따르면 했다는 얘기에 따르면 청와대 해명 왜 부르는지를 모르겠다. 뭐 거기 갔다 온 거 맞고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울산지검에 한번 불려갔잖아요. 근데 돌아와서는 뭐 내 개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모종의 검찰이 그동안에 많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별건 수사로 압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이런 게 작용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이 특감 반원이 저런 비극적 선택을 한 그 배경이나 원인이 뭔지 밝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걸 밝힐 수 없다면 네.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뭐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시나리오를 저희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분이 진짜 뭐 자발적으로 내려가가지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백원우 비서관이든지 아니면 그 상부에서든지 누가 지시를 해가지고 울산에 내려간 것이면은 여기서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것이 내가 봤을 때 이런 정도 판에서 조직 배신 논리가 동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증언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증언하지 못했다는 거는 뭐 저는 그 상황에서 청와대가 짜놓은 각본이 오히려 존재한다고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보면은 이제 이 이른바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첩보 이 생산을 어디서 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별건 얘기 하나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별건 수사라는 거는요 어떻게 먹히는 거냐면은 진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전부 다 뭐 죄의 근원이고 행동자인데 이 사람이 안 불어. 그럼 이 사람은 별건 수사를 압박할 수 있겠죠.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걸 기획하고 실행을 했을지 모르는 기획했다는 정황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불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이 사람을 협박할 이유 없습니다. 보통 별건 수사를 하는 시나리오 내에서 저는 부르면 차라리 무슨 뭐 박형철 비서관이나 아니면 조국 수석을 불러다 놓고 별건 수사를 하면 내가 이해 가겠는데 단순 수행자로 보이는 사람한테 별건 수사해가지고 압박을 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게 결국 지금 보면 생산을 어디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호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데 그 문서의 원본이 검찰에 있어요 지금 그 첩보 문서의 원본이. 예, 처음에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면 되고 그럼 뭐 이제 백원우 전 비서관도 그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개해라. 공개해 보면 그게 과연 생산한 문서인지 아니면 단순 첩보를 받은 문서를 행정처리 차원에서 넘긴 건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도 공개될 필요가 있고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어쨌든 진행되는 것과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이걸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가져왔어요. 특히 이제 황운하 청장이 뭐 출마설 나오고 등등 하면서 그리고 이제 황운하 그 청장이 본인 출마하려고 나 수사 중이냐 아니냐 이거를 검찰에 대고 확인하니까 그걸 중앙지검으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네, 빨리 매듭을 지어달라 이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편에 그런 관측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찰 개혁이나 이거에 이제 저항에 위해서 검찰이 마지막 칼을 뽑아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칼날이 정면으로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가 지금 뭐 검찰의 수사만으로 혹은 그 청와대 해명만으로 명쾌하게 결론이 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거야말로 그럼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냐 이렇게 봅니다. 특검 필요하면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이거 한 가지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검찰이 미온적으로 수사해서 누굴 봐주게 할 때 그럴 때 보통 야당이 주장하는 게 특검합시다 해요.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세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주장은 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저는 청와대를 너무 세게 수사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야당이 주장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거는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죠. 검찰은 지금 스스로가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검찰이 그 개혁에 대한 자기 방어 차원에서의 수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만 이 수사를 맡겨놔가지고 이게 이 투명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니죠. 저는 그럴 때 지금까지 특검이라는 거는 항상 어느 정권에서나 야권은 검찰을 의심하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판단을 하면 특검을 요구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봐가지고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느냐?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아니 일단 이제 그 부분은 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두 가지만 하고 이 주제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어쨌든 이 뭐 이른바 하명수사 사건이든 뭐 유재수 사건이든 등등등에 자꾸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런 정도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실제로 청와대 내에 그렇게 파워풀한 인물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의견 하나와 두 번째는 이 지금 휴대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른바 그 별동대원이라는 그 뭐네 휴대폰을 검찰이 압수해 갔지 않습니까? 그 휴대폰에 뭐가 이거 담겨 있을 거다 내가 보기에는 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먼저 박 의원님 하면 네, 백원우라는 인물과 그 휴대폰에 백원우 그 민정비서관이 결정됐을 때부터 저거는 어쨌든 비공식적으로 민정수석실 전체를 이른바 이제 정권 핵심부에서 관리하기 위한 포석가 아니냐 이런 관측. 처음 임명됐을 때 재선의원 출신이고. 네, 그렇죠. 이른바 이제 뭐 친노 친문 핵심에 해당하는
분인데 비서관급으로 간 게 좀 이례적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민정비서관실이 나머지 비서관실에 비해서 이제 선임 비서관실인 건 맞습니다만 게다가 이분이 뭐 검찰 업무를 해본 분도 아니고 또 무슨 사정과 관련된 업무를 해본 분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군기잡기용으로 간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다 조심스러웠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백원호 비서관이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의식하더라도 모든 그 본인의 그 행적에 관련돼서 그 물음표가 찍히지 않을 만큼의 투명함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휴대전화에 뭐가 담겼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모든 통화 기록과 그 모든 뭐 문자 송수신 내역과 SNS 송수신 내역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포렌식 해보면은 과연 이분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고 어느 대목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지 등등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경이 다 참여해서 그 포렌식을 해보면 뭐 검찰이 그걸 압수수색 해갔을 때 경찰에서는 그런 관측이 있었어요. 뭐 캥기는 거 있냐? 숨기려고 이렇게 서둘러 압수된 물건을 또 압수해가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어쨌든 경찰 참여를 받아들였으니까 그 포렌식 결과를 양측이 함께 수사를 해가지고 뭔가 좀 일치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면 뭐 거기서 뭔가 그 이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풀릴 수 있겠죠. 조금 아까 보니까 뉴스에 그게 떴더라고요. 그 서초 경찰서장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같이 근무를 했었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혹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도 검찰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한 이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은 백원호 전 비서관과 휴대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사실 백원호 비서관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뭐 언론 언급되는 것처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비서관이라면은 사실 그 밑에 바로 이제 그 특수조직 기동대로 있었던 분의 핸드폰이라 하면은 백원호 비서관의 행동도 분석하는데 상당히 많은 자료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 어떤 정치인의 운전하시는 수행비서의 동선이라는 거는 그 정치인의 동선과 일치하거든요.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저는 만약 백원호 비서관이 본인이 어쨌든 비서관으로서의 위치를 넘어선 행동들을 했다면은 이분의 핸드폰에 상당한 자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정권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은 이 정권은 영장 없이도 그걸 제출받아가지고 자주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얘를 공직 기강 잡는다고 해가지고 가서 핸드폰 갖고 와라.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뭐 동의서가 환경부 그때도 그렇고요. 민정수석실이 일해왔던 방식이 그거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저는 본인들의 핸드폰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운전을 직접 해야 돼요. 내비도 끄고. 요즘 그럴 일이 좀 많으신가 봐요. 정의당이 무슨 흉계를 꿈꾸고 있나 본데. 이번 주제의 키워드는 우리 박원석 정책위의장의 가끔 운전 직접 해야 됩니다.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